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며 제2IMF를 경고하는 심각한 사건도 터졌습니다. 집값은 사상 유례가 없는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의 급락으로 한국의 원화가 동반 하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거품, 금리 인상으로 인한 폭락에 주목하고 국제사회의 연쇄 경제위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아파트 매수와 매도 타이밍 추천을 해드립니다. IMF 한국 제2 외환위기, 오늘 1시 터진 심각한 사건. 지금 미국 지도인데요, 이 달러 아주 기겁을 하고 있네요. 이제 오마이 갓 뭐 이런 태도예요. 볼까요? 한국 아시아서 가장 위험, 제2IMF 경고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특히 그러는데, 자, 매일경제에 따왔습니다. 자, 먼저 왜 그러느냐? 투자 자본금 이탈 속도가 너무 빨라요. 뭐 펀드라든가 주식 있죠, 여기서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경상적자국, 이제는 경상적자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사상 최대의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흑자 났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두 번째, 부동산 거품 위기. 너무 많이 부동산이 거품이 컸고 중국 다음으로 심각한데, 이게 붕괴됐을 때 그 파장이 크다는 거죠. 세 번째, 집값 하락, 취약, 폭발. 특히 영세 대출자, 실업자, 취약지구에서 먼저 폭발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빚을 많이 졌거나 영끌 2030. 중국, 일본 통화 급락.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돈만, 원화만 빠지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일본, 중국 아예 지금 금리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나라는 옆에 붙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대외 의존도도 높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환율이 또 취약하잖아요. 가계부채 최대, 코로나발 부동산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이 가계부채가 많아졌고 금융부실로 확대돼서 제2IMF 외환위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1997년 연쇄위기 기억나시죠? 동남아시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확대됐어요. 원래는 유럽이 엔저를 만들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터진 거예요. 한중일 아시아 환율 급락. 자, IMF 부동산 부도, 이거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정부는 문제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예전에 김영삼 정부 때도 안 그랬나요? 그때도 막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기는 개뿔 없어요. 그냥 터졌지. 자, 킹달러, 세계 경제 위기, 주요국, 개도국, 미국. 이 킹달러는 어느 한 나라한테 좋지가 않아요. 미국한테도 경제 위기를 터뜨리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통합 화폐를 썼으면 좋겠어요. 미국만 호의호식하는 그런 기축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평하게. 여기 보시면 원희룡표 270만 가구 공급, 집값 올릴까 급락시킬까. 아무튼 공급은 많아지는데 킹달러 경제위기까지 위험성이 있다면, 이게 맞물린다면 심각하겠죠. 먼저 주요국가, 영국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위안 지금 대폭락 중입니다. 오죽하면 영국은 지금 대출까지 금지시켜버렸을까요? 달러 강세, 이게 바로 경제위기를 일으키고 금융위기를 터뜨리는 원인이 돼요. 금리 인상, 킹달러. 달러가 너무 커졌죠. 당연히 킹달러 주다 보니까 달러 위에 모든 나라의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니 주요 국가가 경제 붕괴에 빠져든 거예요. 주요 국가들, 비중 있는 국가들. 그런가 하면 이제 개발도상국, 미국, 중국. 자, 세계는 G2인데 이 G2와 연관된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에 터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서는 벗어났는데 이제 자체 취약해지면 외환위기가 터지겠죠. 특히 중국이 문제입니다. 킹달러 빚의 규모 아주 급증하고 있고요. 디폴트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의 빚진 97개국 위기, 아프리카에 밀집되어 있고, 자, 아시아에도 상당히 많죠. 자, 이번에 미국은 안전하냐? 그게 아니에요. 미국 지금 자산 붕괴하는 거 보세요. 주식, 암호, 가상화폐, 비트코인, 부동산 폭락. 부동산 폭락 이번부터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도 급락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수출이 엉망진창입니다. 제2 미국발 경제위기, 바로 지금 모기지 대출 급등하고 있고 이걸 못 갚으면 또 이게 벌어지겠죠. 그런데 미국은 경제위기 물론 두려워하겠지만 이거보다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 이번에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11월 달에 또 올릴 거예요. 자이언트 스텝. 전국 이미 20에서 30% 폭락을 했는데 1, 2년 후에는 50%까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직도 뭐 체감을 못하고 떨어지지 않았는데 현장 가보시라고. 거기 무슨 현장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두 개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가 안 된 경우. 이게 10개가 있다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한 곳, 두 곳밖에 안 돼요. 아파트. 안 된 곳이 무려 8곳, 9곳이나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거래가 안 이루어지니까 안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내놓는 사람들은 착각을 해서 아주 넓게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실화가 아니에요. 왜? 매수자가 아예 안 달라붙는 곳은 이미 빠진 거예요. 자, 거래가 이루어진 거 10억짜리가 매물이 11억, 10억, 9억, 8억까지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 8억이 거래가 되거나 초급매가 거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이런 건 그냥 째로 올라온 거예요. 이거 보고 기겁을 해갖고 뭐 매물이 안 빠졌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8억짜리 있습니다. 당장 말할 것 같아요?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확실히 살려고 했을 때 8억이든 7억이든 초급매를 보여주는 거죠. 자, 아무튼 실거래가는 8억. 8억이 되니까 2억 빠진 걸로 이제 매수자 거래가 된 거죠. 시세가 8억, 2억 하락. 대단지 거래, 좋은 아파트나 이렇게 그나마 거래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같은 10억짜리라도 11억, 10억, 9억, 8억 쭉 있는데 매수자가 없으면 그대로 10억이에요. 안 빠진 것으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매물도 높아요. 또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도 없다고 그래요. 매물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사는 사람은 시가 말라버렸어요. 그걸 중요시 여겨야죠. 본인이 얼마나 이제 매수자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를 몰라요. 본인이 가가지고 매물이 귀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안 좋은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됐다. 2022년 집값 폭락 4가지 요인. 10년 전 부동산 대폭락 또 터지나 두려운 분기 조짐. 이제 제2 IMF네 또는 10년 전 대폭락이네. 자꾸 이런 뉴스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 볼까요? 2022년 집값 하락. 자, 대책. 금리 인상. 부동산 대책. 자, 기준금리가 지금 2.50이죠? 대출 5에서 7%. 이번에 뉴스 보니까 8%까지도 이제 올린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자,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을 지금 대폭 완화했습니다. 아직 수도권 상당 부분을 제외하고 그리고 기타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국 아마 내년 초는 싹 없어질 거예요. 서울까지. 투기과열 지역, 조정 지역 이런 것들. 공급, 분양 물량, 매물, 인구. 자, 볼까요? 분양 입주 이게 문제죠. 항상 집값이 폭락을 할 때 분양, 특히 신도시, 3기 신도시 터져버리면요.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예전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망한 거거든요. 이번에 3기 신도시 때 딱 맞아요. 여기 보세요. 21년에서 28년 270만 그것도 늘려놨죠. 잉여 매물 800만, 2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여러분들 잉여 매물은 남는 매물이야. 지금 우리나라 집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다주택자가 너무 많이 갖고 있고 쓸데없는 법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가구수 자꾸 중요시 여기는데 1인 가구의 70%는 집 살 여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집은 실질적으로 엄청 남아둔다는 건데 3기 신도시를 그렇게 지어야 된다? 이해가 안 갑니다. 세계 금리, 거품 하락, 자, 세계 물가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밟다 보니까 달러 강세, 위험자산이 폭락하고 있는데 위험자산, 부동산, 주가, 암호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또 중국이 경제 둔화가 심각해요. 자, 미국 긴축 이번에 3회까지 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4회 11월 달에 또 인상할 텐데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해 보입니다. 중국 경제 둔화 2022년
올해 2.8%로 급락. 예상 목표치는 6%대였는데 세상에 이게 뭐예요? 중국이. 이것보다 더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9월 현재 서울, 경기, 지방 집값 많이 빠진 곳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서울, 강남, 레미안, 청담. 자, 38억이 10억. 28억 빠졌네요. 38억이 10억 빠져갖고 28억이 됐네요. 30%. 잠실헬스 27억, 이게 7.5억 빠져가지고 19.5억. 30% 마이너스. 반포자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25평, 28.2억이 22억. 이거 매물입니다. 매물 안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고 있으면 더 빠졌다는 거예요. 6.2억, 30%. 어떻습니까? 이제 한강 라인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곳들도 집값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경기 인천 볼까요? 동탄 시범 다음 마을 8.3억이 자 4.2억. 그래서 4.1억이 됐어요. 무려 52%나 떨어졌고, 송도 마라나베이 여기만 지금 자꾸 나오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송도는 이미 30% 이상 다 붕괴됐어요. 10.4, 5.9억, 6.5억, 45% 떨어졌고, 수원 황골마을, 황골, 벽적골, 신나물골 다 마찬가지 비슷비슷해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민간 분양 아파트도 그래요. 민간 단지들도. 자 6억 2.3억 떨어지다 보니까 3.65. 자 40% 빠졌네요. 광역시 세종타운 강원 4단지 11.3억이 4억. 아유 어마무시하죠. 7.3억 4억이나 빠져가지고 40%. 대구 침산 화성파크 7억이 3.2억 빠져 3.8억 45% 빠졌고, 대전 도안베르디움 8.9억이 3.8억 빠지니까 5.1억 45%. 어떻습니까? 30%, 50%, 40%. 지금 전국이 물론 많이 빠진 거 기준이지만 이미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에서 30%는 빠졌다. 설령 안 빠진 것처럼 보이는 아파트가 있다 할지라도 얘는 거래가 안 돼서 그렇다.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거나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좋아서 안 빠진 게 아니에요. 5천만 원, 2억대 실거주 갭투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빠진 것 같고 쾌감을 느낍니까? 내가 도움이 돼야 되네,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야 돼요.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돈 못 번다.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나는 빌라밖에 못 산다.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이거 보세요. 자, 물론 과거 사례지만 충분히 눈높이를 낮추면 또 잡을 수 있어요. 자, 5천만 원 실거주를 하게 되면 소형 구축 빌라 다세대 이것도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예전에 매매가 5천에서 8천 이런 실거주 많았잖아요. 자, 투자금 5천 원 그대로 5천만 원 빚도 없이. 그랬더니 2022년에 봤더니 8천까지 올라가서 3천만 원 올라갔어요. 이 3천만 원 올랐다고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밑에 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자, 2013년에 빌라 안 잡고 갭 투자를 했어요. 그냥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에 웬만한 곳들 5천만 원 갭 투자했더니 매매가 2.3억 전세가 1.8억. 자, 투자금 5천만 원 갖고 바로 2.3억 전세 1.8억 끼고 잡은 거죠. 결국 22년에 자 5천만 원 투자금인데 무려 2.3억이 10억이 되는 바람에 7.7억. 자, 7.7억을 그대로 먹은 거예요. 이때는 실거주도 없었잖아요. 누구는 3천만 원 먹고 누구는 7.7억. 절대로 빌라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설령 재개발이 코앞에 있어도, 그리고 재개발이 빨라도 재개발 빌라보다 새 아파트 폭락한 게 더 많이 뛰어요. 나중에. 착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 2013년 이번에는 2.3억. 자, 실거주 강서구 가양동 가양 6단지 22평 2.3억으로 실거주를 했어요. 자, 매매가 2.3억 투자금 2.3억. 결국 10억으로 올라가니까 7.7억을 벌어내요.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아까 이 사람은 갭 투자를 했는데 5천만 원 갖고 여기를, 이 사람은 그냥 실거주를 해버렸어. 근데 수익은 똑같은데 투자 금액이 달라. 차라리 이 사람은 실거주보다 이렇게 했다고 봐요. 2013년 2.3억으로 갭 투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33평 2.3억 갭으로 잡았어요. 6.3억 전세가 4억 2.3억. 그랬다라면 7.7억을 버는 게 아니라 자, 이게 23.3억으로 가서 21억을 벌었죠. 즉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냥 빚도 없이 또는 전세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실거주 그냥 그 돈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차이 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이런 것들도 관심을 안 갖고 연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전국 이제 데이터 분석 한번 볼까요? 지역별 주택 가격 얼마나 빠졌는지. 경기, 인천, 대전, 세종 보시면 서울부터 쭉 봤어요.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세종이야. 너무 많이 빠져갖고 꺾였네. 7.93. 에게 7.93% 빠졌다고? 이 7.93은 실질적으로 30% 이상 빠진 거예요. 이 수치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대구 3.37로 2등. 세 번째 많이 빠진 데가 대전. 네 번째는 인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제일 많이 빠진 데 세종, 대구, 대전, 경기, 인천.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빠질 곳들이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제일 위험한 도시가 부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라고 했어요. 대구는 많이 빠졌음에도 불안해요. 특히 경상도 쪽 라인, 그리고 또 지방, 뭐 충청도가 됐든 전라도가 됐든.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미국 주택가격 급락. 여기 보면 흰색이 10년 만기, 국채죠. 그 다음에 주황색이 2년 만기. 원래는 2년 만기가 더 금리가 더 싸요. 그렇죠? 10년 만기가 비싼데 역전된 거 보세요. 역전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제 위기가 터져요. 미국 집값 10년 만에 꺾였다. 모기지 금리. 아유, 7%의 미국도 육박합니다. 미국도 이제 또 제2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집값. 미국도 18년 뭐 이 앞에 별로 안 뛰었었어요. 0에서 근처잖아. 여기도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렇게 뛴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뒤늦게. 물론 이때 안 뛰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뛰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이 0 내려가 가지고 막 떨어지고 이거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도 거래가 안 되니까 들 떨어진 것으로 나왔죠. 실제로 마이너스 3.6, 2.5, 2.0. 제가 아까 우리나라도 막 1.5, 3.0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다를 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10에서 20% 미국도 빠졌다. 자, 미국 2022년, 2025년 금리 추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 미국의 금리가 모든 걸 갈라놓기 때문에. 특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부동산 투자 기다리는 분들 잘 보세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 세계 소비자 물가. 자, 여기 2022년 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 3.25 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얘가 올라가가지고 올 연말에 4.4, 4.6. 여기 보시면 2022년 말부터 2025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측이긴 하지만 23년 내년도에 오히려 정점을 찍는다 이 말은 주식이 그때까지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시원치 않네요. 25년 돼야 2.9. 원래 0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0이가 0이에요. 즉 떨어져도 신통치가 않아. 물론 주가는 이제 반등할 수 있어요. 2.9까지 내려오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 2년은 정말 암흑입니다. 암흑. 소비자 물가 추이. 옛날에 금융위기 터질 때하고 비슷해요. 자, 6.3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이게 0에서 출발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국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그보다 높고 오히려 1980년대하고 같아요. 0이었어요. 0. 0이 9.1까지 올라가고 지금 좀 빠졌죠. 8.8포인트대로. 유로존? 자, 올해 0%가 어때요? 9%. 지금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9배씩 다 뛰었어요. 9배씩. 여기서 만약 2배만 더 뛰면 18포인트죠. 만약에 물가가 20% 정도로 뛰면은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자, 대출금리 7% 돌파. 원달러 1440 돌파. IMF 구제금융 최대. 자, 연말 주담대 금리 여기 보시면 8%로 간다. 주담대 금리 여기 써 있잖아요. 4.73에서 7.281. 8까지 올라간다.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 1440까지 갔었죠. 39.9, 1440입니다. 그리고 IMF 돈을 빌려 쓴 나라가 지금 여기에 22년인데 제일 높아요. 1400억이에요. 1400억 달러. 자, 한국 제2 외환위기. 이거 지금 미국 세일. 집값이 막 무너지는 것을 이 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킹달러가 전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물론 주요 선진국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자산을 지키고 키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